네, 최근 몇 년간 뉴스에서 자주 언급되는 산업이 있습니다. 바로 블록체인 산업인데요. 이미 2019년에 부산은 블록체인 규제 자유 특구로 지정이 됐습니다. 정부는 내년에 블록체인 산업에 270억 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한다고 밝혔는데 블록체인은 차세대 미래 시장을 선도할 큰 산업으로 손꼽힙니다. 블록체인 산업, 동아대학교 경영학과 손판도 교수와 함께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블록체인 기반이라는 문구 뭐 이런 거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뭐 백신 접종 증명하는 그 앱에도 나오기도 하는데 그러면 저희가 많이 다른 언론을 통해서 뭐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블록체인이 어떤 건지 다시 한번 좀 쉽게 풀어주신다는 거예요. 네, 사실 뭐 최근 가장 우리 사회에 이제 해자가 되고 있는 용어가 아마 블록체인이라는 용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사실 뭐 블록체인을 한마디로 정의하기가 쉽지는 않은데요. 여러분들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비트코인을 아시죠, 그죠? 예. 이 사실 비트코인이 거래될 수 있게 만든 게 블록체인의 기술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블록체인을 한마디로 정의를 하면은 데이터를 이제 분산 처리해서 하는 기술이다. 이걸 이제 분산 원장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글자 그대로 블록체인을 묶어서 하는 행태이기 때문에 뭐 블록체인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요. 네네. 이 블록체인에서 블록이라는 것은 이제 이 개인과 개인의 이 거래의 데이터가 기록되는 장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블록들이 만들어진 후에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이제 순차적으로 이걸 뭐 체인이라고 우리나라 말로 뭐 사슬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네. 이 체인이 계속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따라서 모든 사용자가 이 거래 내역을 이제 보유하고 있어서 거래 내역을 이제 확인할 때는 모든 사용자가 보유한 장부를 대조하고 이제 확인해야 된다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이유로 이제 블록체인을 공공 거래 장부 또는 분산 거래 장부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이버상의 어떤 데이터를 처리하는 새로운 하나의 기술이다라고 좀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이제 산업과 연계를 시킨다는 거죠? 사실은 뭐 우리 사회 이제 4차 산업혁명이라 해서 예. 블록체인 기술이 굉장히 이제 적용이 되고 있는데요. 예. 사실 블록체인 기술은 산업에 이제 뭐 우리 최근에 뭐 제조업에서는 산업의 쌀이 뭐 반도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4차 산업혁명의 이제 쌀은 사실은 블록체인 기술이거든요. 네. 기본적인 인프라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블록체인이 가진 이 높은 신뢰성이나 보안성 이런 것 때문에 네트워크를 더 안전하게 만드는 기술이기 때문에 산업 전 분야에 이제 사용이 된다는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블록체인 기술이 적용될 수 있는 영역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그래서 간단히 한 2개 정도만 제가 간단히 설명을 해드리도록. 네, 시간이 그렇게 저희가 많지 않기 때문에 간략하게 좀 부탁드립니다. 은행 산업에서는 아마도 우리가 많이 쓰는 이제 이 공공 인증이나든지 사설 인증서 있잖아요. 그게 아마 사라질 거고. 두 번째로는 이제 분산 신원 증명이라 해가지고 DID라고 합니다. 이거를 예를 들면은 여러분들이 뭐 금융기관에 간다든지 대출을 받을 때 사실 법적인 서류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것들이 이제 다 사라질 수도 있는. 그렇죠. 그래서 간단한 앱으로 그냥 이 분산 신원 증명 안에 내서 애플리케이션에서 그냥 보여주기만 하면 된다는 거죠. 그 중소벤처기업부가 이제 부동산 의료 분야로 확대하는 거를 지금 실증 작업에 착수했다고 하는데 이건 뭐 어떤 식으로 그러면 활용이 되는 겁니까? 네, 우리가 이제 블록체인 기술이 다양한 분야에 응용이 되는데요. 블록체인 기술은 사실은 거래가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효용성이 올라가는 그런 기술입니다. 특히 부동산 같은 경우는 굉장히 관련 서류도 많고 또 중요한 법적인 어떤 책임이 많기 때문에 이 부동산의 등기 시스템에 우리가 이제 이 블록체인 기술을 우리가 활용할 수 있다는 거죠. 대표적인 게 이제 이더리움 기반의 스마트 계약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스마트 계약이라는 게 뭐냐면은 이 특정 조건이 만족되면은 계약이 이제 자동적으로 성립이 되게. 그렇죠. 그럼 여러 가지 뭐 과정이나 시간 이런 것들이 많이 단축이 되겠네요. 그렇죠. 비용이라든지 뭐 이런 게 굉장히 전략이 되는 거죠. 그 부산이
우리나라 유일의 규제자유특구 지정,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 이게 지정이 됐지 않습니까? 네. 그럼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고, 근데 또 이 특구가 반쪽짜리 특구 지정이다 이런 또 비난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좀 정리해 주신다. 네, 사실 뭐 2019년도에 이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 특화 발전 특구에 관한 뭐 규제 특례법이란 걸 시행을 했어요. 예. 그 안에서 이제 부산이 뭐 블록체인 특구라고 이렇게 이제 해가지고 문현 핵심지구하고 예. 이제 센텀 핵심지구 이렇게 됐는데요. 상당히 획기적인 발상입니다. 사실은 블록체인 기술 자체를 어떤 특정 지역에 발전시키기 위해서 이러한 거는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부산이 그 산업을 좀 키우겠다 그런 그렇죠. 정부의 의지가 담긴 건데 그렇죠. 한계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이제 2019년 7월에 이제 지정이 되었는데요. 네. 사실은 그 지정된 이후에 굉장히 이제 부산 시민이나 부산 지역의 금융기관 네, 예. 여러 가지 부산시도 마찬가지고 굉장히 이제 기대가 컸습니다. 그렇죠. 예. 근데 이제 뚜껑을 열어보니까 이게 이 지정된 이게 이제 파지티브 시스템이라 해가지고 예. 딱 지정된 4가지만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다 네. 보니까 이 4가지 네 가지가 물류, 관광 그리고 공공안전, 예. 금융 이 4가지만 있다 보니까 다른 분야가 들어올 틈이 없다는 거죠. 아, 그게 오히려 이제 가로막는 그런 그렇죠. 장벽이 되는 거군요. 그렇죠. 예, 예, 알겠습니다. 그 지금 특구 지정된 지 3년 됐는데 그렇다면 성과는 어떤지도 궁금하거든요.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큰 기대는 좀 하기 힘든 상황이 아닐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예, 사실은 뭐 언론에서 많이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네네. 사실 특구 지정이 된 이후에 뭐 성과가 없다라고 하는데 뭐 어느 정도 맞는 말도 있고요. 또 어느 정도 성과는 또 있습니다. 네. 사실은 뭐 우리가 이제 언론이 지적한 거는 개무히 받아들여서 우리가 재개발을 하고 또 발전을 시켜야 되는데요. 네. 사실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이제 2021년 7월에 성과평가를 했습니다. 네. 우리나라 전국 특구가 24개인데요. 그 중에서도 부산 블록체인 규제자유 특구가 1등을 했습니다. 아, 성과가 나쁘지는 않군요. 나쁘지는 않습니다. 예. 그 당시에 뭐 120명 정도 고용 창출도 됐고 네. 했었거든요. 예. 그 여러 가지 다양한 또 업적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블록체인 특구 사업자가 한 125억 원의 투자 유치라는 성과도 네. 됐고 뭐 사실은 시민들이 이제 홍보가 안 돼서 그렇지 상당히 많이 되은 것 같습니다. 짧은 시간에 정말 눈에 띌 만한 성과는 아니지만 그래도 차분히 이제 규제자유 특구로서의 어떤 성과를 보여주고 있고 그렇죠. 앞으로 좀 뭐 행정적 뒷받침이나 규제가 좀 더 풀린다면 좀 더 좋은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맞습니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